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일단 오는 금요일이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출국을 하는데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미국행에는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한일 정상 역시 영부인 없이 참석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대통령실에서 1박 4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보시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 오전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서 정상들의 오찬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문은 3국의 협의에 초점을 맞춰서 일정 대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회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반응까지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베트남과 몽골의 북방사절단이 방산과 군사협력 강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2023년 베트남 몽골 친선 국방사절단 방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방한 인원과 이 방문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몽골 양국의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의 방한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 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장관회담 등이 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방산이라든지 군사 쪽에서 협력 방안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베트남 국방사절단 행사가 K방산의 현지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국방사절단 방한 때는 한국과 몽골 간 국방 교류를 활성화할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측은 몽골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평화유지 훈련, 칸 퀘스트 등을 통해서 통합 군사협력과 교육훈련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 쪽과 몽골 쪽과의 협력 방안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K방산과 관련해서 현재 진출 확대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방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퍼스텍 같은 종목들 방산주로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보시죠. 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의 수천억 원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를 부당적으로 징수한 데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이넷 결제란 애플이나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에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제 과정에서 애플은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결제 수수료일 매출액을 기준 30%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지면서 금액이 매출로 잡히면 33%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고발 직후에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서 인앱 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세금을 공제한 이후에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애플은 이후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 본사 조사에 착수하고 그 같은 해 11월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해서 시정했는데요. 다만 이미 걷어간 3,500억 원의 보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소식들 함께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종목들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소식들 몇 가지 더 보시죠. 네, 포스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 혜택을 수령하기 위해 배터리 소재 생산을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소재 사업 추진단장과의 인터뷰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장은 서울 포스코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포스코가 그 어떤 것도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원료를 공급받지 않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충족하는 소재 공급망 을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시장을 위해 필요한 니켈은 호주에서 조달하고 재련 공정은 한국 내 시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기업들이 니켈과 흑연 가공 등의 분야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완전한 탈중국은 굉장히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두 종목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최근에 또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단체 관광객을 풀어주는 소식이 나왔죠.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들썩이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코스맥스 관련돼서 이 코스맥스가 이센생물과학 유한공사 공장 준공식을 열고 정식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맥스는 중국의 이센그룹과 신공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신공장은 광저우시 총화구 민주공업개발원에 659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단일 화장품 공장 규모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고요. 이 신공장은 2017년 준공했던 상하이 2공장 이후 6년 만에 가동하는 최신 공장입니다. 코스맥스의 30년 ODM 노하우를 집약한 친환경 스마트 공장이고요. 확실히 이렇게 단체 관광객까지 풀리고 한중에 대한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쪽에서도 속도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서 자원의 절약 설비부터 수자원 및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1차 생산 계획은 월간 500만 개 수준입니다. 계획에 따라서는 월간 3천만 개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연간 거의 4억 개 수준까지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맥스 최근에 업황도 좋다고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코스맥스 주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현대바이오 소식입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국립보건원과 협력해서 여러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항바이러스제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 USA는 지난 11일에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와 비임상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바이오 측은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 제프티를 제공하고 연구소는 이를 이용해 여러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험 비용은 감염병 연구소 측이 부담을 하고요. 기존 물질에 대한 IP는 현대바이오 측이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바이오와 이번에 국립감염병연구소와의 협약 이번 계약도 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것으로 현대바이오는 M용 앱을 위한 이 범용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현대바이오까지 함께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알아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